자, 9월 28일 수요일 오늘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주 2일차고요. 저희 지난주에 조건문, 이번 주에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들을 각기 다른 변수에만 저장해야 할 것이라는 물음입니다. 자, 제가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게에 가서 티셔츠도 사고 시계도 사고 바지도 사고 양말도 사고 다 했어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이 네 가지 목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매번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음성이 들어가고 있죠? 네. 프로덕트 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문자열 티셔츠를 넣고 프로덕트 2를 만들어서 와치스를 넣고 이렇게 4개의 변수를 개별적으로 생성해서 각기 다른 품목들을 넣었어야 하는데 말이 좋아서 4가지지. 만약에 제가 가게에 가서 통 크게 한 500개를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변수를 500개를 만든다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해 보여요. 그래서 원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자료에 깔끔하게 덩어리째 저장할 수는 없을까? 라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울 내용이 바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의 하나입니다. 왜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컨테이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왜 그 화물 선착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컨테이너 상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자에 뭐 들어가죠? 다 들어갈 수 있죠. 뭐 공산품, 식료품, 뭐 중장비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종류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자료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원소를 컨테이너 상자에 밀어넣듯이 하나의 리스트에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의 하나라는 거는 리스트 말고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용자가 원한다면 이 리스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리스트의 원소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추가와 삭제의 경우에는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고요. 자, 마지막 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리스트의 원소의 액세스, 즉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괄호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우리 소괄호를 이거라고 하죠. 네, 이게 소괄호가 되고 중괄호라고 하면 이렇게 집합 그 괄호고 대괄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가 바로 리스트를 만들거나 원소에 접근할 때 활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약간 보면 호트키스 심 같지 않습니까? 공감은 안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 대괄호를 리스트에서 10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리스트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방금 전 사례를 그대로 채용하겠습니다. 티셔츠부터 양말까지 4가지를 샀어요. 그럼 이 4가지를 리스트 하나에다가 몰아 저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4개의 품목을 샀지만 영수증은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법이 뭔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랑 좀 비스무리해요. 우리 한 2주 전쯤 택시페어라는 변수를 만들고 아니라는 값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꼴 왼쪽에 있는 건 변수의 이름이다. 즉 택시페어라는 변수 땅을 파서 말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사실 똑같습니다. 프로덕트라는 변수 땅을 판 거예요. 근데 집어넣은 놈이 뭔가 단순 숫자가 아니라 리스트다. 왜? 호치키스 심이 좌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처음 선언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리스트를 심어주는 이런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리스트에 넣고자 하는 원소가 4가지나 돼요. 티셔츠부터 양말까지라는 거지. 그러면 그 4가지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도로 콤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로 여러 요소들을 구분을 짓겠고요. 티셔츠, 와치, 팬츠, 삭스. 다운표는 왜 들어갔냐? 다운표는 리스트라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문자를 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니라 단순 숫자 같은 걸 넣겠다. 그럼 다운표를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표는 어디까지나 문자열이니까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프린트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고 좀 이따가 같이 돌려볼 테니까 티셔츠, 와치, 팬츠, 삭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요 퀘스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리스트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문을 입력해야 하는가? 즉,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텅 비어있는 원소가 아예 빵 개인 리스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텅 빈 공백인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블랭크 리스트를 만들긴 만들 건데 어떻게 호치키 쓰시면 찍되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좀 뜬금없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빈 리스트를 왜 만드냐? 뭐 원소가 있어야 리스트를 만드냐? 리스트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어있는 상태로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원소를 제어하는 방법. 여기까지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 리스트에 4가지 원소들을 넣어서 프로덕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소들을 접근하고 싶고 또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수증이 있는데 두 번째로 산 품목이 뭐였어?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거 잘못 샀어. 환불하고 싶어. 이렇게 원소들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역시 호치키스 심을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츠라는 값을 불러오고 싶어요. 리스트를 만든 상황에서 펜츠라는 값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불러올 수가 있냐? 일단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펜츠 거기 있지? 라는 의미로 프로덕트라는 리스트명을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프로덕트에서 펜츠를 꺼내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PANTS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너무 거추장스럽죠. 대신 뭐라고 하냐면 영수증 3번째에 너 있지 나와.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순번으로 주소로 불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니까 펜츠 나와 하기 위해서는 3번이라고 입력해 주면은 슬프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은 이 3번이 세 번째 원소인 펜츠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각 원소들은 0번부터 그 숫자가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외국 가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0층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맨 왼쪽에 있다. 그래도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 1번, 2번. 펜츠는 세 번째 원소지만 2번 원소. 그래서 프로덕트 2를 불러주면 그제야 펜츠가 불러와 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덕트 안에는 총 4개의 품목이 존재하지만 순번은 몇 번까지밖에 없어요? 0, 1, 2, 3번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번을 보통 구성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뽑아오는 거예요. 펜츠는 2번 인덱스니까 프로덕트 2라고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러오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삭스를 샀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1+1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삭스가 아니라 1+ 삭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삭스를 불러와야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프로덕트에서 삭스 나와 하는데 삭스가 몇 번째예요? 인덱스가 0, 1, 2, 3이 되죠. 그래서 프로덕트 3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기억납니까? 택시 페어가 만이었다고. 얘를 100원 올리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놈을 불러와서 덮어 씌워줬던 거 기억나죠? 똑같습니다. 얘를 불러왔어? 너 그럼 삭스였지? 너 1+1 삭스로 덮어 씌우겠다라는 배운 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대괄호라는 거 오늘 새로 배웠을 뿐이지 덮어 씌움으로써 수정한다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코랩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분들 질문 있으면 편하게 채팅주세요. 또 코랩을 켜도록 하죠.
자, for를 배우기 위해서 리스트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치키스 심을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랑 똑같이 리스트의 이름, 명칭을 정해주겠습니다.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앞으로 불러올 거고요. 내가 뭘 샀을까? 여러 가지를 샀는데 티셔츠도 샀고, 시계도 샀고, 마지막 양말까지 샀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4개의 원소를 가진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리스트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프린트 프로덕트라고 명명을 해주면 티셔츠부터 삭스까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둘째치고 얘가 정말 리스트인지는 우리 아직 확인 안 했잖아. 누가 봐도 리스트지만 얘가 진짜 자료형 자체가 리스트인지 확인하려면 우리 무슨 구문 써야 되더라? 무슨 구문이었더라? 잘 안 들리는군요. 타입 좋습니다. 타입을 알려달라라는 의미에서 type를 쓰면 얘 자료형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력하면 야 진짜네. 우리가 그냥 리스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LIST 리스트 자료형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리스트를 만든다. 이런 상황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블랭크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지만 제 의미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 비어있는 새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뭐가 낫냐? 그런 건 없고요. 하실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원소를 제어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셀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셀에서 print product 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프로덕트라는 리스트에서 2번 인덱스의 원소를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애석하게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티셔츠는 빵번이고요. 아치가 1번, 팬츠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2를 하겠다라는 것은 팬츠가 나오겠고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삭스 어떤 것을 원 프론 삭스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와서 덮어 씌워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럼 리스트가 진짜 원 프론 삭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우리 리스트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왜? 새로 만드는 거 해봤고요. 출력하는 거 해봤고 접근하는 거 해봤고 수정까지 해봤어요. 남은 거는 뭐다? 새로운 원소를 아예 들이밀어버리는 그리고 있는 원소를 튕겨서 날려보는 이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도록 하죠. 다시 이론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수가 1부터 99까지 담겨있는 리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즉, 원소가 총 99개가 되겠고요. 1, 2, 3, 4, 5, 점점점, 9, 7, 9, 8, 9, 10가 순서대로 담겨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죠. 이거를 계속 치면 지루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9개 수를 내가 모두 치지 않고 숫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챕터에서 안 배운잖아요. 리스트는 배웠는데 레인지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레인지를 쓰기가 딱 좋겠다라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볼까요? 레인지라는 거는 정해진 범위의 수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1,100이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 수를 내가 하나하나 치기 너무 힘드니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 이모지 친구는 분명히 99까지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뭐가 맞느냐? 1부터 100까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레인지에서 중요한,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이 앞의 수는 이상을 의미해요.
즉 1 이상의 모든 수를 의미해요. 1, 2, 3, 4가 맞는데 이 뒤에는 이하가 아닙니다. 이상과 이하가 아니라 이상과 2만 즉 1부터 97, 98, 99까지 만들려면 얘가 2만 있다. 그러면 1부터 99까지 99개 수가 다 만들어지겠다. 뒤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도 명시해드렸죠. 뒤에 이자 직전까지 연속된 정수다라는 거요. 자,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인지 1,100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터 99까지의 수를 만들라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넘 리스트에는 1부터 99까지가 리스트 형태로 순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내가 98번, 98번 인덱스의 원소를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항상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97, 98, 99가 담겨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인덱스는 뭐가 되냐면 해석하기에도 1씩 밀리게 돼. 왜? 가장 첫 원소는 빵이 1, 2, 3, 4, 1씩 밀리니까 97의 인덱스는 98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다는 즉 넘 리스트 98을 꺼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99가 나오게 되고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겁니다. 실제로 99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엄밀한 내용 하나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레인지와 리스트 입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수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엿담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초심자님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레인지랑 리스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인지가 수 리스트의 형태를 띠는 건 맞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리스트 느낌인 건 맞아요. 맞지만 레인지랑 리스트는 엄연히 다른 자료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타입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레인지는 레인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둘은 다른 자료형이라서 리스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리스트처럼 바라보면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수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면 0부터 시작하는 얘가 생명을 지가 알아서 100대씩 뭘로 판단한다? 0,100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 2, 3, 100, 2만, 102만 의 모든 수를 연속적으로 펼치는 게 되는 거니까 맨 첫 번째 원소는 뭐가 들어있어요? 0이 나는 거고요. 심지어 좀 좋게 0, 99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또 무슨 얘기냐? 우리 0부터 99까지의 수를 다룰 때 0, 1, 2, 3, 4 이렇게 정직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점프하는 수들을 다루고 싶을 수 있다. 98까지 만들어지지만 100으로 점프하기에는 92만 걸리는 그래서 8까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에 이어서 레인지도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해진 수 범위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같이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 리스트라는 이름의 어떤 범위를 만들어서 1부터 100 직전까지의 수들을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 리스트 98을 소환을 하는데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죠. 이 넘 리스트를 레인지 1,100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1 이상 100 미만의 연속된 정수들이 몽땅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들만 놓고 따져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인덱스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즉, 이 레인지, 넘 리스트의 최종 인덱스는 98이고요. 얘를 출력해보면,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해보면 99, 즉 이 수가 드러난다라는 거. 바꾸어 말하자면 100 미만이니까 100은 없지요. 즉 9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인가?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99번 원수 사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실행해보면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만, 뒤에 있는 수는 그걸 포함하지 않은 채 생성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인자가 하나보다 3개인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레인지 100,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0 이상 100 이하로 100 미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첫 원소를 뽑게 되면은 0부터니까 0이 나오겠다 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두 칸씩 뛰어서 0, 2, 4, 6, 96, 98까지 만드는 방법도 있겠다. 어떻게? 인자를 3번째 수까지 넣음으로써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가 궁금하겠어요? 두 칸씩 뛰니까 이 레인지의 총 수의 개수, 총 원소가 몇 개 있는지도 좀 궁금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활용한다? 랭스의 줄임말인 LEN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구문이거든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LEN이라는 거는 대상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대상은 뭐예요? 숫자 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리스트의 길이, 즉 총 숫자 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즉 랭넘 리스트라고 하면은 0부터 98까지 짝수의 개수, 0을 포함해서 짝수의 개수인 50개를 반환하겠다라는 거고요. 약간 머리 쓰는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99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랭스가 변할까? 방금 전에 99라고 했고 랭스가 50이었습니다. 100으로 바꾸면 랭스는 변할까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랭스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혹시 안 풀려? 안 변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50으로 그대로입니다. 왜? 0부터 98까지 짝수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얘는 100까지 발을 닿느냐 안 닿느냐에 문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차 강조드린 대로 얘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 때문에 98에서 두 칸으로 발을 딛는 순간 여기 안 찍게 돼요. 100. 그래서 여전히 98의 끝 원칙. 그래서 길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랑 레인지를 봤으면 우리가 포문을 입문하기에는 충분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for를 이용해서 어떻게 반복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이 제공하는 반복문은 while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for도 있습니다. 이 for는 뭐가 중요할까 말풍선을 보니 범위에 따른 순회에 특화된 반복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while의 말풍선에 뭐가 있었죠? 조건에 따른 반복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r는 이 범위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복문의 한 형태고요. 문법부터가 달라.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써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if나 while과 콜론 비슷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 빈칸 수가 다르죠. 즉 근본이 다른 반복문이다라는 겁니다. while의 경우에는 콜론 사이에 조건만 쓱 들어갔어요. 근데 for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 안에 in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냐? 눈으로만 일단 볼게요. 코드로 보는 게 훨씬 분명하니까 눈으로 먼저 보자면 첫 번째 빈칸은 대상, 두 번째 빈칸은 범위가 들어갑니다. 인 범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범위에 따른 순회니까 결국 뭐겠어요? 범위 안을 빙글빙글 도는 반복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 범위 아니니까 인 범위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엔 범위가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 얘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또는 범위에 특화된 그래서 범위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역시 첫 줄에는 반복이 이루어질 범위와 대상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되고요. if while과 유사하게 들여쓰기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for를 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건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 슬라이드가 포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포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인기 유튜버인 태준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아메 한잔 할래요? 라떼 한잔 할래요? 모카 한잔 할래요? 이렇게 세 문장을 출력하는 코드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반복문의 본질엔 좀 부합해요. 왜?
비슷한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한 잔 하는 게 뭔지는 알아줄 뿐이지 뭐 한 잔 할래요? 요거 한 잔 할래요? 저거 한 잔 할래요? 똑같은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반복문 쓰기 딱 좋은 날이긴 한데 for는 뭐였다? 범위에 대한 반복이었다. 그래서 for는 선언하기 전에 범위가 어딘가에서 보통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합니다. 지금 보시면 커피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죠. 얘 왜 리스트야? 배가 호치키스 심 들어가니까 리스트지. 그래서 커피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리스트에는 뭐가 있다? 아메도 있고, 라떼도 있고, 모카도 있습니다. 총 3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폼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 내를 순회하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범위를 어디에 넣는 인이니까 영문법상으로도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커피라는 범위를 돌겠습니다. 범위를 돌 때 순서대로 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메부터 돌겠습니다. 즉 4번 라인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건데 4번 라인이 뭐예요? 메뉴 한 잔 할래요? 땡땡 한 잔 할래요?잖아요. 그래서 아메 한 잔 할래요? 라떼 한 잔 할래요? 모카 한 잔 할래요?가 범위 내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빈칸의 정체를 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빈칸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리스트의 원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그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반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지칭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즉 내가 화살표를 여기 딱 그림자까지 올려놓고 여기 딱 가리켰을 때 얘를 지칭하는 어떤 낱말이 필요한데 그 낱말이 지금 없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포와 인 사이의 첫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칭 대명사가 들어갔어요. 이게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초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칭 대명사가 들어가요. 순회할 때마다 아메를 지칭할 낱말, 라떼를 지칭할 낱말, 모카를 지칭할 낱말 이게 없잖아. 그래서 그걸 대신 메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즉 아메 한잔 할래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지칭 대명사 한잔 할래요? 라고 파이썬에 명령해 주면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돌면서 아메 한잔 할래요? 4번 라인을 실행하고 돌아간다. 반복문의 핵심은 돌아간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3번으로 돌아가서 순회를 한 번 더 갑니다. 화살표를 올려서 이번엔 라떼가 곧 메뉴가 됩니다. 메뉴 한잔 할래요는 곧 라떼 한잔 할래요가 되고 또 한 칸 넘어가서 메뉴는 모카로 업데이트 되고요. 메뉴 한잔 할래요 대신 모카 한잔 할래요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가면 없죠. 그러면 코드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범위를 순회하는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부분만 더 언급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면 이 메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메뉴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내가 화살표, 이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낱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이 메뉴 대신 뭐 ZZZ, ABC, 뭐 DEF 이렇게 원하는 그 어떤 글자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치는 돼야겠죠. 일치는 돼야겠지만 메뉴라는 건 형식적인 표현이고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정직하게 범위를 도는 예시였으니까 한 걸음 더 가서 수의 범위를 도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위쪽 코드 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1,1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아는 것부터 레인지 우리 지금 수업 초반에 배웠어요. 1,11이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아, 얘 수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레인지 1,11이라는 거는 결국 맞출게요. 이렇게 연속된 11개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도리도리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닙니다. 왜? 1부터 11까지라는 거는 이상과 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11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10까지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하셨고요. 1부터 10까지의 수들, 이 범위에 대해서 반복하겠다라는 거죠. 뭐? 무야호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월요일에 봤던 예시죠? 무야호를 한번 외치고 그만큼 아이번 신나신 거지라는 건데 아이 뭐예요? 순회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를 순회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아이는 1이 되는 거예요. 즉 무야호 한번 외치고 1번 신나신
그리고 순회 공연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2번 스텝으로 가고 한 번 외치고 그만큼 2번 신나신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회를 10번까지 마치고 코드가 동결이 됩니다. 자, 원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1부터 10까지의 레인지에 대해서 무야호 한 번 신나, 무야호 두 번 신나. 그렇게 10번 신나고 코드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월요일에 봤던 요 코드랑 동등한 거 아니냐? 1부터 10까지 하나씩 올리면서 무야호 외치는 거. 두 코드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기능이 동일해요. 실행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코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while과 for가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차이, 일단 줄수가 for가 좀 더 작지요. 금방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for의 경우에는 while은 i를 미리 선언했어야 돼요. 왜? 조건을 비교할 때 i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 그래서 i를 미리 선언했어야 되는데 얘는 i를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반복문을 신나게, 범위를 신나게 돌 거고 나는 그저 얘를 i로 가리킬 뿐이니까. 그래서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지요. 화살표의 이름이 i일 뿐이니까. 그래서 i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가지고요. 실질적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래 코드의 경우에는 while이기 때문에 i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건에 입각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직 이 조건인 경우에만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칸씩 올리기 위해서, 신나는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은 그대로 돼 내가 직접 이렇게 텐션을 올려줬어야 돼. i를 올려줬어야 한다라는 건데, for는 핵심이 뭐다? 범위에 따른 순회의 핵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올려주지 않아도, i를 펌핑 해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면 while이 좋냐, for가 좋냐라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뭐 while을 써야 된다, for를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초 문법 정도, 우리 강좌에서 다루는 기초 문법 정도의 상황들은 사실 while로 할 수 있으면 다 for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for로 할 수 있으면 대체로 while로도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둘을 다 배우냐? 하나만 마스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 요 사례. 아메 한잔 할래요? 라떼 한잔 할래요? 모카 한잔 할래요? 자, 요 사례를 for를 못 쓰고 while로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실 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while로 구현하려면은 애 써서 이렇게 커피 0번, 커피 1번 불러와야 되고 그걸 또 i를 1씩 늘려야 되고 하는 상황. 즉 얘는 for가 훨씬 더 편한 상황이고요. 월요일에 봤던 문제 중에 그거 기억납니까? 사용자로부터 계속 숫자를 입력받는데 음수인 경우에 중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 for로 한번 구현해 보실래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는 애초에 범위라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for로 구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for가 명백히 편한 경우가 있고 while이 명백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배웠다. 둘을 유연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은 여기까지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 콜앱을 다시 켜서. 네,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죠. 커피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세 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범위를 순회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커피라는 범위를 순회할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항상 화살표, 지칭 대명사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메뉴라고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곧 뭐다? 화살표의 이름이 메뉴를 대체하게 된다. 아메 한잔 할래요? 라떼 한잔 할래요? 모카 한잔 할래요가 총 3번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포문은 범위를 돈다라는 특징이 있다를 한눈에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이러한 문자 범위뿐만이 아니라 숫자 범위도 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1부터 11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돌겠다. 뭐를 해? 무야호를 외치겠다.
몇 번 신났는지 지칭 대명사를 이용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구나.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총 10번 신나는 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에서 다루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실게요. 4에서 다룰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어려운 패턴이 바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뜬금없이 else가 등장을 해요. else는 지난주에 봤던 if 짝꿍인데 근데 막상 보니까 지금 if 짝꿍이 아닌 것 같아요. 왜? else에 올려보니까 들여쓰기가 if랑 달라. 우리 짝꿍으로 쓸 때는 항상 if랑 들여쓰기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기괴한 경우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r else라는 문법에 해당을 합니다. 슬라이드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이 else의 짝꿍은 if입니다. if지만 for가 짝꿍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주석을 달아드리자면 이렇게 빨간 줄, 이 같은 들여쓰기, 또 이렇게 파란 줄이 같은 들여쓰기입니다. 즉, if의 짝꿍은 else가 아닙니다. 들여쓰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for else가 한 쌍이고 if는 3, 4, 5번이 전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else는 if만이 아니라 for 혹은 심지어 while과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for else도 있고 while else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for랑 else는 얘는 반복이고 얘는 조건인데 뭐가 뭉쳐진다는 거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else가 for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노란색,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도 말이 좀 이상해요. 반복문이 종결이면 종결이지 뭐 정상이고 비정상이 어디 있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반복문은 월수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반복문이 종결되는 경우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 방금 봤던 아메 한잔 할래요? 라떼 한잔 할래요? 모카 한잔 할래요? 그리고 반복문이 끝났어요. 그거는 그냥 범위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while의 경우라면 조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끝난 거고 for의 경우에는 범위를 다 돌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 반복문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뭘까요?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범위를 다 돈 경우가 아니라 반복문이 끝날 수 있는 다른 케이스 뭐가 있을까? 잘 안 들리는군요.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에 반복문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범위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럼 끼 반복문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 종결이라는 거는 브레이크 없이 무사히 반복문이 끝났냐 아니면 억지로 브레이크가 끼 걸려서 반복문이 절단났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 반복문이 브레이크로 강제 종료된 경우에는 else 밑에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상 종결된 경우 브레이크 걸린 게 아니라 조건이 끝나서 범위를 다 돌아서 끝 이렇게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에는 else 아랫 내용이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그 둘이 매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암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반복문 몸뚱어리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복문 몸뚱어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for else가 한 몸이라며. 그래서 1, 2, 3, 4, 5, 6, 7 전체가 for문인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무슨 뜻이다?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거는 5번만 정직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의 세트를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로 강제 종료된 경우에는 이 밑에가 실행이 안 되겠죠. 왜? 반복문을 통째로 탈출해 버렸으니까. 반면 정상 종결된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안 걸린 경우에는 한 몸이니까 얘까지 실행해야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for else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상 종결되는지 강제 종료되는지. 이제 코드 한번 볼까요? 0부터 10 미만, 즉 0,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뭐를 해주냐? 프린트 i를 해주는 겁니다. 즉 0을 출력, 반복, 1을 출력, 반복 하는 건데 반복할 때마다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i가 5 이상인지. 0, 어림도 없죠. 1, 2, 3, 4. 그러다 i가 5인 상황까지 가서 5를 출력하고 묻는데 5는 5 이상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코드를 탈출하겠다라는 겁니다. 프린트 브레이크라는 말과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어디를 탈출한다?
for문 전체를 탈출한다. 즉 1, 2, 3, 4, 5, 6, 7이 모두 끝나고 코드가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브레이크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else는 정상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며. 즉 내가 노 브레이크를 어떻게든 보고 싶어. 내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든 간에 노 브레이크라는 문구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참고로. 노 브레이크를 보고 싶다면 어디를 건드려야 될까? 라인 몇에 어디를? 라인 3에 10 이상으로 1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까지인데? 근데 보면 0부터 9까지를 출력하는 거죠. 레인지가 0부터 10이니까.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를 다 실행하는 동안 i가 10 이상인 상황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0 정도의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단 한 번도 안 걸리고 범위 끝났는데 자연스럽게 L즈로 넘어가면서 노 브레이크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뭐 레인지를 바꾸거나 하는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 코드는 한번 저희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을 켜주도록 하시죠. for else, 그나마 가장 까다로운 패턴이 되겠습니다. for i in range 0,10 이라는 거는 0부터 9까지의 수들에 대해서 0부터 9까지 수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출력하라. 그리고 5 이상인지 확인하라 라는 겁니다. 만약 5 이상이라면 끼 멈춘다라는 의미에서 브레이크라는 말과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겠고요. 아니다. else의 경우에는 no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else의 들여쓰기 수준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lse는 if가 아니라 for와 한 쌍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실행을 해보면 진짜네. 0부터 5까지만 실행되고 브레이크로 코드가 멈추는구나. else는 실행조차 안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대로 10으로 바뀐다면은 0, 1, 2, 3, 4, 5, 6, 7, 8, 9까지 다 돌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네? 범위를 다 돌았네. 코드가 정상 종결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no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우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for else를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for else로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for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만 이렇게 for else를 써야 좀 유리한 상황, 이렇게 for else로 구현해야 구조적으로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연습 문제 중에서도 제가 for else로 반드시 구현하세요 라고 지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풀 때는 for else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이쯤 돼서 한번 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래 코드랑 정확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while 없이 써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i가 1, 토탈이 0인 상태에서 파이썬 만보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가 10 이하인 동안 1이 초기값이죠. 오늘 1보 걸었어요. 그리고 0에다가 1을 누적합니다. 그리고 1이 2가 되고요. 오늘 2보 걸었어요. 만보기구나. 1보, 2보, 3보, 4보, 10보 걸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55보 걸었군요. 라고 출력하는 만보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while 없이 작성해보면 되겠는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의도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를 보고 동일한 결과를 while 없이 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이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while 없이 나오긴 하죠. 좀 기가 막히게 맞는 의미긴 한데, while 없이 코딩하라라는 거는 오늘 배운 for를 좀 써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while 대신 for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시간 드리고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과 for 둘을 이렇게 상호 변환할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드린 문제가 되겠고요.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얘를 while 없이 for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파이썬 만보기. 얘는 그저 출력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해 주어야 하겠고요.
i가 10 이하인 동안 1보, 2보, 3보, 4보 이렇게 1씩 늘리면서 보수를 출력하고 누적을 하는 게 반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 즉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보수를 출력한다를 고상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10까지의 범위에서 반복을 수행한다가 되는 거죠. 즉 범위에 대한 반복, for를 쓰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in 반복. 이 될 텐데 in 뒤에는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1부터 10이라는 범위 안이기 때문에 range 1부터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10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11 이렇게 한 칸을 올려주어야 미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10까지가 적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칭 대명사가 필요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 숫자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i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편의상 i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할 텐데 무엇을 반복할 거냐? 다행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늘 몇 보 걸었는지 출력하는 거, 그리고 보수를 누적하는 거. 두 개를 반복하면 돼요. 오늘 몇 보 걸었을까? i보 걸었지. 를 출력하고 보수를 누적하는 거. 토탈에다가 오늘 보수를 누적하면 될 텐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토탈을 안 정의했네. 그래서 토탈을 0으로 초기화하는 거 정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ile에서는 i를 1씩 늘렸어요. 그래서 한 칸씩 밀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1부터 10이라는 범위를 주면은 지가 알아서 순회를 하죠. 그래서 i를 1씩 늘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찌 보면 포문의 장점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된다? 총 몇 보 걸었는지 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진짜네. 파이썬 만복이라는 이름과 함께 1보부터 10보까지 총 55걸음 걸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while과 for 두 가지를 변환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둘 다 숙달하시기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과제 문제를 풀든 아니면 뭐 족보 기출을 풀든 제가 올려드릴 텐데 풀 때 while로 한번 구현해봤다? 그럼 for로도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도 해보시고 하는 게 좀 연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4번에 대해서? 5번으로 가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자,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를 받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보겠는데 소수가 뭘까요? 3.14 이런 걸 의미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나누었을 때 1이랑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79라는 수는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다 안 나눠지잖아요. 자기 자신이랑 1 빼고. 그래서 소수인 거고 235는 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합성수, 즉 소수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 이상의 자연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걔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출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건을 드렸죠. forElse를 반드시 이용해서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건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은 79가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선 2부터 78까지로 다 나눠봐야 됩니다. 2로 나눠보고 1로 나누면 안 됩니다.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78로까지 나눴는데 안 나눠지잖아. 야, 독하다 독해. 그러면 얘는 소수라는 거죠. 반대로 235의 경우에는 2로 나눠? 안 돼요. 3 안 되고 4 안 되고. 근데 5로 나눴더니 나눠지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나누기를 더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5로 나눠지는데 6, 7, 8로 왜 해봐요? 어차피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나버려요. 그래서 5로 나눴을 때 나눠졌어? 즉, 단 한 번이라도 나눠졌으면 브레이크를 삑 걸고 소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리면 소수가 아니고 브레이크 없이 정상 종결되면 소수라고? forElse 쓰기 딱 좋은 상황이죠. 이 힌트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 작성한 분들은 forElse 없이도 한번 해보세요. while이나 단순 for로도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forElse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입력받는 수는 반드시 2 이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 풀었다 하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요. 아직 못 푼 분들도 찬찬히 보면서 아, 이래서 포일즈를 쓰는구나 정도로만 캐치하시는 것도 오늘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를 받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 좋은데 꼭 for else를 써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입력받고 정수 변환하고 for else까지는 있어야겠죠. 일단 입력을 받겠습니다. 입력을 받는데 입력은 항상 input. 괄호 안에 뭘 넣을까 하고 보니까 앞에 설명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input 괄호만 적어주시면 되겠고 뭘로 입력받을까 하니 숫자니까 num이라고 편의상 input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건 애석하게도 문자 상태에 숫자로 바꿔주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넘버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lse를 써라 라고 지시를 드렸기 때문에 구조, 코드의 골격 자체는 고정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else를 함께 쓰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의 골격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for each 각각에 뭘 넣을까 하고 보니까 이것을 반복하겠대. 뭐를 반복할 거냐면은 79에 대해서 소수를 판별하는 과정. 그 과정을 반복하겠다라는 건데 판별 과정이 어떻게 됐더라? 79라면은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 뭐다? 내가 2부터 78까지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겠다.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2부터 78이라는 범위 내에서 반복문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범위, 레인지. 2부터 어디까지? 78까지. 자, 78까지인 이유는 받은 숫자가 79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8, 79 대신 num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num에다가 1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num이라고 했으면 79를 받았다? 그럼 78까지만 돌아가잖아. 미만이니까. 그래서 num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이 빈칸은 보통 i로 두는 게 편의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로 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뭐를 반복한다고요? 79, 즉 num을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7이나 8, 즉 계속 올라가는 i라는 숫자로 나눠보는 걸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나누다가 이러면 어째? 만약에 나누어 떨어져 버리면 어쩌지? 즉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쩌겠어요?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린 순간 나는 더 이상 반복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5로 나눠졌다? 6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한 차례라도 i로 나누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세상의 맙소사 너는 합성수였군 라는 말과 함께 코드를 절단 내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어디를 탈출한다? 우주 끝까지 탈출하게 되겠습니다. 왜? for else 전체가 한 묶음이니까. 코드 자체가 종결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눠봤는데 야, 끝까지 안 나눠지네? 그 경우는 그건 뭐다?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 종결될 경우, 즉 나눠 봤는데도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 경우에는 소수군. 결과 한번 볼까요? 79는 소수이군요. 아주 큰 수를 한번 해볼까요? 예, 소수가 아니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for else로 완벽하게 한번 이렇게 코딩을 하신 분들은 왜 for else를 쓰는지는 약간 감이 오셨을 거예요. 아, 브레이크가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가름하기에는 for else가 참 좋구나 라는 거를 좀 손으로 익히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for else 없이도 while만으로도 구현은 됩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공지 하나만 드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